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80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건강검진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충격적인 통계. 매년 2만 명이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8세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셨던 김순자 여사는 지난달 30년직 위친구분을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초기 암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때문에 이제 김순자 여사는 매년 받아오던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계속 받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받는 건강검진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특별히 대형병원 내과 전문의와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두 자녀를 둔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80세 이후 건강검진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5가지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현직 의사들도 자신의 부모님께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 제약회사가 숨기고 있는 위험한 비밀들,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김순자 여사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내용들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던 그녀는 주변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그녀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죠. 건강만 있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어느 날, 그녀의 절친한 친구 박정숙 여사가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두 친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전후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와 함께 80세 이후 건강검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25일 김순자 여사의 집 앞 우체통에는 2개의 연금 수령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국민연금과 교직원 퇴직연금이죠. 40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셨던 그녀는 이날을 엄마의 봉급날이라 부르며 자녀들에게 용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특별한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그녀는 처음으로 용돈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직 위친구 박정숙 여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난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김순자 여사.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그녀를 키워주신 분은 인천의 한고아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은 늘 말씀하셨죠. 순자야, 공부만이 널 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밤낮으로 공부했던 그녀는 마침내 서울교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고아원 친구들 중에서 대학에 간 건 저 혼자였거든요. 원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찾아뵈었죠.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으로 기부했고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저축은 잊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제대로 된 검진 한 번 못 받았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매년 빠지지 않고 대형병원 종합검진을 받기 시작했죠. 매년 300만 원이 넘는 종합검진 비용. 자녀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는 신념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철학이 되었으니까요. 애들이 자꾸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 돈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고. 하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그게 제 신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 박정숙 여사가 종합검진에서 초기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다며 모두가 안도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증인 줄 알았는데 수술 후 합병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박정숙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2달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료진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이에는 발견된 초기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80대 노인의 경우 수술 자체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이 사건은 김순자 여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매년 받아오던 종합검진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받는 이 검사들이 정말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걸까? 그녀의 이런 고민은 의사인 아들과 제약회사에 다니는 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김순자 여사는 아들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병원 의사들 중에서도 자기 부모님께는 종합검진을 권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8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요. 준호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의 의학이 발전하면서 검사 장비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만큼 미세한 이상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죠. 어머니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CT나 MRI를 찍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뇌에 작은 혹이 있기도 하고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평생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발견하는 순간 환자도 의사도 불안해지죠. 준호의 말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의학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까지도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머니 친구분처럼 8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초기암을 발견했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 나이에는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 피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이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의 20만 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의료,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2만 명이 과다한 의료, 피폭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준호는 자신의 병원 동료들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께는 과도한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제 친한 동료 중 한 분은 어머니가 85세신데 종합검진을 전혀 받지 않으세요.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죠. 그게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으시거든요. 특히 준호는 현대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치중심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환자를 보지 않고 검사 수치만 봐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약을 처방하고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약을 처방하죠. 하지만 그 기준치라는 게 다분히 임의적이에요. 80대 어르신과 40대 성인이 같은 기준치를 적용받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약물 치료의 부작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각의 약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김순자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건강검진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건강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80세 이후에는 검진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제약회사에 다니는 딸 미경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의사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 며칠 후 김순자 여사는 딸 미경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건강검진 이야기 들으셨다고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녀가 목격한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노인 대상 건강검진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어요. 특히 퇴직금을 받은 60대 이상 고객들을 골든타임 고객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가장 쉽게 고가의 검진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미경은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고령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같은 광고 문구들, 이런 메시지들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회사가 진행한 한 캠페인은 죄송해요. 엄마,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약물 처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검진 결과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약물 처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만 해도 80대 어르신께 30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고정 고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미경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가슴 아픈 사례도 들려주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저희 팀에서 관리하던 83세 할머니께서 건강검진 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검사 기준이 20대 대학생 기준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당연히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고 6개월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매년 새로운 검진 항목을 만들어내요. 작년에는 없던 검사가 올해는 필수 검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과도한 검사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미경은 최근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신 노인 건강 관련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김순자 여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받았던 검사들,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80세 이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의사인 아들과 제약회사 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김순자 여사는 80세 이상 노인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해상도 CT 촬영입니다. 엄마, CT 촬영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이 일반 엑스레이의 300배나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특히 뇌 CT의 경우 80대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에서 뭔가 이상한 게 발견돼요. 하지만 그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걸 질병으로 오인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신암 검사입니다. 8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초기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요.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더 위험할 수 있죠.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환자의 초기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본 결과 5년 생존율이 수술한 그룹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심장정밀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도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80대 어르신의 심전도 검사에서 완벽한 정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뇌 MRI 정밀 검사입니다. 최신 MRI로 찍으면 80대 어르신 대부분에게서 미세한 뇌혈관 변화가 발견돼요.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걸 병적인 상태로 판단해서 과도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인지 기능이 오히려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복잡한 혈액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 검사 수치는 청년기와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많은 병원들이 2030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호르몬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말이에요. 이런 검사들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검사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예요.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도 환자도 불안해져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검사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도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약물 복용, 수술로 인한 합병증,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많은 8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을 자주 받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는 어떤 건강관리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적인 건강관리예요.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어떤 검사보다도 더 중요해요.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게 좋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김순자 여사는 친구 박정숙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정숙 씨가 초기암 진단을 받고 기뻐했던 게 잊혀지질 않네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리고 바로 그때 김순자 여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0년지 이 친구 박정숙 씨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박정숙 여사의 마지막 한 달은 중환자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위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 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순자야, 나는 이제 알았어. 건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시 박정숙 여사는 이미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위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2번이 추가 수술을 받았고 그때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죠. 처음에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다며 기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수술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감염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지만 박정숙 여사는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병원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 내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그때 언니의 눈빛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최신 항생제 치료, 면역 강화 요법, 그리고 또 다른 수술까지. 의사 선생님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정숙 언니는 달랐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된 걸까?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대요. 결국 박정숙 여사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대신 편안한 임종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정숙 언니는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게 됐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대요. 이 사건은 김순자 여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검사를 받았던 걸까요?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정숙 언니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정숙 여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순자야, 너만은 이런 선택을 하지 마. 나이 들어 병원에서 이런 고통받지 말고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가렴. 그게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경험은 김순자 여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건강이란 게 꼭 수치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란 걸. 매년 받는 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정작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정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그 진실을. 그리고 마침내 김순자 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매년 해오던 종합검진을 중단하고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 친구 박정숙 여사의 선택을 지켜본 후 김순자 여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년 받아오던 30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건강검진 한 번 빼먹은 적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를. 대신 그녀는 그 비용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3바퀴씩 걸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죠. 거기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다 보면 검진 결과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대신 계절 채소로 만든 반찬을 먹기 시작했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보기가 일상이 됐죠.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런 게 진짜 건강한 삶 아닐까요? 검진 비용으로 모아둔 돈은 새로운 곳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로 일부를 보태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는 데 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죠.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 특히 그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상태를 스스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기분은 어떤지 이렇게 매일 기록하다 보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검진 아닐까요? 의사인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라고요. 실제로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도 좋아졌어요. 약도 훨씬 줄었고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 딸 미경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경이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검진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저도 거기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이제 김순자 여사는 매주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정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요양원이에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배운 서예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과도한 치료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의 경험이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병원 덜 가고 사람 더 만나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요. 그러면 다들 웃으시죠. 김순자 여사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네요. 건강이란 게 검사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행복이었다는 걸. 정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준 말씀.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80세 이후 건강검진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8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CT 촬영, 전신암 검사, 심장 정밀 검사, 뇌 MRI 정밀 검사, 복잡한 혈액 검사, 이런 검사들이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께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진의 맹점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80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오진단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제약산업의 이면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가의 검진 상품이 어떻게 마케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진정한 건강의 의미입니다. 김순자 여사가 보여주신 것처럼 건강은 검사 수치가 아닌 일상의 행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검진 비용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후의 건강검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의료진이나 가족들과 상담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방침을 바꿀 수 있나요? 검사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나이에 정말 적절한 검사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현명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우울증을 이겨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여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건강이란 게 병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드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진정한 행복은 검사 수치가 아닌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 속에 있다는 걸.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전해드린 80세 이후 건강검진의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